네이선과 베키의 13년간의 결혼 생활은 차가운 이메일 한 통으로 끝났다. 그는 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임무 수행 중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다. 이메일은 단 3문장이었다. 베키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의 공동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했으며 새 애인 제러미를 스포켄에 있는 집으로 들였다고 통보했다. 베키가 남긴 것은 설명이 아니라 마치 10년 이상 함께한 남편과의 이별이 아닌 업무 공지를 보내는 듯한 건조한 통보였다. 네이선은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하며 노트북을 닫고 공동 샤워실에서 대충 씻은 뒤 근무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었다. 잠자리로 돌아온 그는 단 한 단어로 답했다. 알았어. 분노나 애원은 없었다. 오직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침묵만이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네이선은 원치 않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장으로 떠나기 전부터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났다. 베키는 점점 더 멀어졌고 매일 하던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치과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했고 운동을 시작했으며 새 옷을 사고 아무런 설명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다. 하지만 네이선은 서둘러 따지지 않았다. 그는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준비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소에 보관했고 개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월급의 일부를 그곳으로 이체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떠나기 전날 베키는 공항에서 그를 안으며 몸조심해 라고 말했다. 그 포옹은 눈물 어린 작별 인사가 아니라 그녀의 메마른 눈빛에 이미 드러난 거리감이었다. 그리고 네이선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베키는 이메일로 통보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달 후 그는 베키가 공동계좌에 남은 돈을 거의 다 인출했다는 은행 통지를 받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게 중요한 정보 하나를 기록했을 뿐 감정을 서둘러 드러내지 않았다. 동료들이 전화로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네이선은 자신의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가 다음에 한 일은 분노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였다. 다음 날 그는 옛 친구이자 변호사인 제임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제임스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네이선에게 물었다. 자네 계획은 뭔가? 네이선은 간결하게 답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집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베키는 네이선이 사랑하고 가꾸었던 바로 그 집에 제러미를 들여 함께 살고 있었다. 카메라를 통해 그 광경을 보면서 네이선은 고통이 아닌 기묘한 냉철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이선은 베키에게 알리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호텔 방을 빌려 제임스와 만나 계획을 세웠다. 이 만남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실의 문을 열었다. 베키가 그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러미의 도움으로 거액의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제러미와 베키는 범죄와 연루된 부동산 중개인에게 헐값에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네이선은 모든 것을 절정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FBI에 신고하고 증거 수집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곧 드러날 것이었다. 베키는 그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교묘한 사기 음모에 가담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은 더 이상 그의 결혼 생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정의에 관한 것이 되었다. 한 달 후 FBI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베키는 제러미와 국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녀는 음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계속 변명했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다. 네이선은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지켜냈고 동시에 다른 군인 가족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도왔다. 베키는 모든 일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네이선은 더 이상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긴 싸움을 마친 전사처럼 돌아볼 뿐이었다. 남은 것들로 그는 몬테나의 작은 집에서 평화를 찾았다. 아무도 그에게 속한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곳이었다. 마침내
그는 때때로 삶이 예상치 못한 갈림길로 우리를 이끌지만 오직 강인함과 끈기만이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제러미와 스펜서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한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네이선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가 한 일은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며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었다. 다음 날 네이선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곳이 있는 옛 동네로 차를 몰았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팔기로 결정했지만 그 안의 기억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바라보았다. 베키는 떠났지만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 낡은 벽들은 그들의 기쁨과 어려움을 목격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사랑의 장소가 아니었고 상처와 배신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과거에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베키가 한 일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고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사람을 곁에 둘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삶은 변했고 그 역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삶이 던지는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단호한 남자였다. 그때 베키로부터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이선,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썼다. 네이선은 휴대폰을 보며 눈을 살짝 감았다. 지나간 세월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그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는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웠고 그는 죽어버린 것들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 수 없었다. 그는 짧게 답했다. 너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제임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봐, 네이선.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것 같다. 옛 친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어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의 한숨이었다. FBI가 그들을 모두 잡았고 놀랍게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추가로 발견했어. 이 자들은 수십 명이 다른 군인 가족들도 사기를 쳤는데 자네가 한 일 덕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네이선은 긴 숨을 내쉬었고 안도감이 그를 감쌌다. 아마도 복수가 아니라 정의, 올바름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찾던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것을 찾았다. 다음 날 그는 스포켄의 FBI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그는 파텔과 도노반 수사관을 만났다. 당신이 한 일에 감사합니다. 파텔 요원이 말했다. 당신이 제공한 증거와 자료 덕분에 우리는 조직 전체를 체포하고 그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다른 가족들의 재산도 훔쳤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들을 기소할 확실한 사건 파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이선은 조용하지만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옳은 일을 했다. 모든 어려움, 고통, 그리고 길고 긴 세월 끝에 그는 길끝의 빛을 보았다. 일주일 후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있던 네이선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은 감격에 찬 목소리의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던 군인의 아내 린다입니다. 당신이 한 일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집과 돈을 잃었을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이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랫동안 짓지 않았던 미소였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신과 가족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햇살이 산맥 뒤로 서서히 지고 있었다. 그의 일부는 죽었지만 더 강하고 더 강인한 다른 일부가 다시 태어났다. 그는 고통과 배신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을 선택했다. 삶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그가 이겼다. 한 달이 지나고 네이선은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불안감, 상실로 인한 고통은 조금 가라앉은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집에 들어설 때마다 걱정하지 않았고
베키에 대한 기억이 밀려오는 침실에 들어설 때 목이 메는 느낌도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상실감은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베키와의 좋았던 추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비록 지금은 예전과 같은 의미가 없지만 말이다. 어느 날 아침, 네이선이 자신의 작은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을 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봉투 위의 이름은 그를 잠시 멈추게 했다. 베키였다. 그녀가 그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번에는 서둘러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마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진 듯 신중하게 쓴 긴 편지였다. 편지는 사과로 시작했다. 네이선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잘 아는 말들이었다. 베키는 더 이상 옳지 않은 관계에 갇혀 있다고 느꼈고 제러미의 말에 휘둘렸으며 이제 자신의 큰 실수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네이선과 자기 자신에게 한 일의 전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썼다. 그녀는 제러미에게 조종당했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다고 했다. 편지는 간청으로 끝났다. 다시 한번 그녀는 그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랐고 자신의 결정에 직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베키는 또한 네이선과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것의 작은 부분이라도 되찾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네이선은 편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한때 베키를 맹목적으로 사랑했고 이제 그녀는 마치 모든 일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듯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그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네이선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따뜻한 햇살이 그의 작은 정원을 비추는 밖을 내다보았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소음도 곁에 아무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다음 날 네이선은 베키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스포켄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견딜 수 없는 기억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만이 아니라 완전히 놓아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 재정 점검을 하고 사기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은행과의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변호사 제임스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네이선은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함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끝냈다. 남은 일은 단 하나.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어떤 것도 그를 막지 못하게 할 것이었다. 늦은 오후 돌아오는 길에 네이선은 제임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들어봐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방금 FBI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제러미와 스펜서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가족들을 도울 기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사기 피해를 입은 군인 가족들에게 모든 금액을 복구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조국을 지키는 사람들의 세계에 작은 혁명을 도운 셈입니다. 이 말들은 네이선의 마음속에 잔잔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그는 칭찬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았지만 다른 군인 가족들을 생각할 때 자신이 한 일이 단지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네이선은 거실 의자에 앉아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되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네이선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때로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 후 네이선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점차 새로운 리듬을 되찾았고 더 이상 과거의 폭풍우는 없었으며 대신 고요하고 희망의 찬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개인적인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집안의 작은 물건들을 수리하고 반려견 스카우트와 산책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공예 작업을 했다. 화려하거나 명예로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평온함과 유용하다는 느낌을 주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네이선이 집 뒤 작은 정원을 청소하고 있을 때 제임스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옛 친구의 목소리는 약간 걱정스러웠다. 이봐, 네이선. 자네가 알아야 할 정보가 있어. FBI가 방금 나에게 연락했는데 추가 조사를 위해 자네가 다시 와야 한다고 하네. 네이선은 즉시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지난 법적 싸움 동안 예상치 못한 전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가 물었다. 제임스는 FBI가 제러미와 스펜서와 관련된 사기 활동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으며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베키와 그녀의 공범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 다른 군인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음모에 휘말렸던 것이다. 자네는 스포켄에 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야 해. 제임스가 말했다. 분명히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테지만 걱정 마.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이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과거를 놓아주었지만 이 싸움이 단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는 이미 몇몇 군인 가족들을 도왔고 이제 더 많은 것을 할 기회가 생겼다. 그는 이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곧바로 네이선은 스포켄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걱정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임무에 들어서는 것처럼 느꼈고 이것은 단지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군인 가족들을 보호하고 아무도 그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FBI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파텔과 도노반 수사관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발견 사항을 가지고 있었고 조사 과정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서류와 정보를 네이선에게 요청했다. 네이선은 자신이 이 캠페인에서 중요한 부분, 진정한 변화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때부터 네이선의 삶은 더 이상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항상 존중해온 가치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되었다. 그의 나날들은 이전처럼 외롭지 않았고 비록 베키가 곁에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마침내 대규모 사기 사건은 종결되었고 많은 군인 가족들이 돈을 돌려받았다. 제러미와 스펜서는 재판을 받았고 베키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지만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직면해야 했다. 네이선은 증오 없이 후회 없이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갔다. 그는 때때로 최악의 일이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강해지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도록 돕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오후 집 현관 의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네이선은 마음속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후회하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다. 바로 그 시련들이 그를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음 여정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갇히지 않고 계속 나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강인하게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따뜻한 봄날, 네이선은 다시 한번 스포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어느 정도 찾았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때때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거는 우리 마음 속에 다시 불을 지피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베키와 함께한 세월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여전히 그의 일부였고 그는 마음속에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녀와 다시 한번 마주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후회 때문도 아니고 지나간 일로 돌아가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이선은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던 옛 동네로 갔다. 그는 마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은 듯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베키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낡은 벽 주위를 맴도는 유령 같았다. 그가 집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의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베키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네이선,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요. 이야기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이선은 휴대폰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누구에게든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짧게 답장했다. 공원에서 만나자. 오후 4시에 약 1시간 후 네이선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베키가 나무 아래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켰다. 베키는 이제 예전처럼 꿈 많은 젊은 여성이 아니라 슬픔이 깃든 눈을 가진 경험 많은 여성이었다. 베키는 다가와 목매인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이선, 단지 내가 틀렸다는 걸,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아요. 돌이켜보면 내가 한 일 때문에 부끄러워요. 네이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다. 그는 의미 없는 사과에 너무 지쳤었지만 이번에는 위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그녀의 말을 들었다. 베키, 네가 한 일은 사과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때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기 위해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 나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아. 내가 필요한 건 모두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베키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네이선은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사랑했지만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용서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완전한 끝맺음이 필요해.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너도 마찬가지야. 베키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네이선이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각자에게는 각자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노력할게요. 베키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네이선,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을게요. 네이선은 작별 인사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뒤돌아서서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이 만남은 과거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을 묶어왔던 보이지 않는 끈으로부터 두 사람 모두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 네이선은 때때로 모든 것이 완벽한 결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때에 놓아줄 줄 아는 것. 그래야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네이선은 베키와 함께했던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그를 후련하게 만들었다. 그는 집을 판 돈으로 새로운 미래,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데 사용했다. 1년 후, 네이선은 산맥과 개울 근처의 작은 집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강하고, 더 강인하며 항상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카우트와 함께 네이선은 수공예 작업에서 평화로운 오후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발걸음에서 기쁨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후회나 회한으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삶에는 항상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에 어떻게 맞서는가 하는 것이었다. 삶은 계속 흘러갔고 네이선은 자신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자유를 찾았다. 그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놓아줄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해냈다.